중산. 새로운 무공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중산은 과연 무림맹을 만들고 군림천하할 수 있는가? 강우무림에는 수많은 무공절기들이 있다. 소림의 역근경과 72기에, 무당의 태극권과 태극해검, 그리고 수많은 기에, 화산파의 자하신공과 매화검법 등 이런 절세의 무공들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인가? 모든 무공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살아남아 천하절기가 되고 어떤 것은 사라져버린다. 어떤 무공은 살아남고 어떤 무공은 사라지는가? 어느덧 무공을 창안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없어지고 오직 옛날의 무공만을 무작정 배우는 것이 무림인의 일상이 되었다. 기존의 무공을 비판 발전시키지 않고 오로지 옛날 논리에 집착하여 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이 무림을 장악한 세상이 되었다. 오직 사승관계나 혈연에게만 이어지는 무공은 과연 진정한 무공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무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과연 사라졌는가? 일화 귀향. 노인은 읽고 있던 책의 마지막 장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고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노인의 이름은 한석이었다. 책의 표지에는 무상오천신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발견하고 새로 정리한 이 내공신법은 확실히 천하의 그 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심오하구나. 그러나 내가 무림인이 아니고 나이가 너무 들어 이 신법을 익히지 못하는 것이 한이구나. 이 신법을 익히면 천하에 적수가 없을 텐데. 한참 후에 눈을 뜬 노인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정갈하게 빚은 머리와 흰 눈썹 밑에 지혜롭게 빛나는 눈이 현명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노인의 곧게 뻗은 코와 두툼한 입술은 그의 강직한 성격을 말했다. 노인은 책을 보찜에 깊이 넣고 아직 남아있는 차를 입에 넣고 조용히 차향을 음미했다. 차를 마시고 나서 기침을 여러 차례 했다. 기침을 하고 입에 있던 흰 천을 치우니 하얀 바탕에 새빨간 피가 조금 묻어 있었다. 노인은 천을 잘 접어 품에 넣고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방 밖으로 나온 노인은 월동문을 지났다. 가산에는 화려한 모습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고 옆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 노인은 연못에 있는 다리를 따라 연못 가운데 있는 정자로 갔다. 정자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상단주께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 중인데 제가 실례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소이다. 노인이 정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승지께서 이 시간에 여기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벼슬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는데 승지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지요. 오늘 여기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오늘 떠나려고요? 며칠 더 있다 출발하시지 않고요? 상단주는 놀란 듯 말했지만 의례적이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아니요,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소. 그럼 몸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오. 노인은 상단주에게 공수하고
뒤로 돌아서서 왔던 길로 걸어 나갔다. 오, 저 사람이 바로 한승지라는 사람이군요. 승지는 무슨 승지? 승지에서 파직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는데.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파직되었나? 과연 듣던 대로 오만한 자로군요. 오랫동안 방단주님께 신세를 졌으면 더 공손하게 나와야 하지 않나? 아직도 자신이 승지라는 고관인지 착각하는 거지. 뒤에서 노인에 대한 말들을 했지만 노인은 못 들은 채 월동문을 지나 자신의 방에 왔다. 방에서 보찜을 지고 나와 천천히 청하 상단의 대문을 나와 걸음을 옮겼다. 여기에서 3년을 머물렀지만 마음을 줄 만한 사람은 없었다. 오랫동안 강호를 떠돌며 마음에 있는 한을 달랬지만 그 한을 풀지를 못했다. 상단을 벗어나 노인은 폭우로 가서 서주로 가는 배편을 알아봤다. 노인의 고향은 서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대매촌이란 곳이었다. 열흘 후 노인은 대매촌으로 가는 관도에 있었다. 내가 고향을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설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노인은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관도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명후와 집사람은 잘 있는가? 이 애비를 원망하고 있겠지. 노인은 20여 년 전에 관직에서 파면을 당한 뒤 집을 나와 천하를 방랑했다. 다시 관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한승지의 뛰어남과 그의 고든 성격을 아는 자들은 그의 복직을 절대 반대했다. 그가 복직하면 그들이 황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었다. 한승지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했다면 자신의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자신은 비록 복귀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은 관계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청사의 푸른 소나무나 대나무가 되기를 바랐지 꺾어진 나무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세력은 그의 자식인 명우마저 출세할 수 없게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멀리 대매촌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매촌은 큰 매화나무가 많아 봄이면 화려한 매화꽃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한가장을 향했다. 한가장으로 가는 길은 관리가 썩 잘 되어 있지 않아 옛날과는 다르게 반듯하지 않았다. 멀리서 보이는 한가장은 그 쇠락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기와 지붕 위 몇 군데에는 잡초가 뿌리를 내렸고 담장 몇 군데는 무너져 있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나의 죄구나. 그러나 나는 나의 절개와 지조를 굽힐 수 없었다. 한가장에 가까이 가니 대문은 오랫동안 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뭇결이 다 드러난 퇴락한 모습이 꼭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삐거. 노인이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은 생각외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낡았으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누구세요? 마당에서 흙놀이를 하던 6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노인을 보며 물었다. 두 눈이 총명하게 보이고 값싼 무명옷이지만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너는 누구니? 어른들은 어디에 갔니? 할아범, 누가 왔어? 아이가 큰 소리로 안쪽으로 소리쳤다. 잠시 후 건물 뒤에서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얼굴이 홀쭉하고 갸름한 얼굴에 선한 눈매를 하고 있는 50대 사내였다.
산에는 퇴락해져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장원에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온 사람을 눈썹을 찡그리고 쳐다보았다. 누구신가? 초서방, 자네인가? 이렇게 늙어버리다니. 한석이 머리가 허연 50대 사내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누구신데 나를 초서방이라고 부르? 누구신가? 초서방이 노인을 쳐다보다가 눈을 왕방울만큼 떴다. 이게 누구십니까? 승지 어르신 아니십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여보, 할멈, 어르신이 돌아오셨다오. 초서방은 노인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리더니 땅을 치고 울었다. 도련님, 이리 오십시오. 어서 절을 올리세요. 이분이 도련님 할아버님이십니다. 초서방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이를 부르더니 노인에게 큰 절을 하게 했다. 아이는 초서방이 시키는 대로 노인에게 절을 하고 초서방 옆에 섰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노인이 아이에게 물었다. 저는 중산, 한중산입니다. 아이는 조그마한 입으로 말하면서 노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노인은 아이를 보기 위하여 몸을 쪼그리고 앉았다. 네 애비를 많이 닮았구나. 애비는 어디에 있느냐? 아빠요? 아빠... 아이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 맑은 눈망울로 초서방을 쳐다보았다. 어르신, 그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서 하십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초서방이 서둘러 노인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두 사람이 안채로 가기 위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안에서 안색이 단정한 노부인이 나왔다. 노부인은 얼굴이 둥그스름했고 반달 같은 눈썹에 작지만 오뚝한 코가 한때는 미색이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손이 거칠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다. 영감,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그리 분잡하신가요? 할멈, 승지 어르신께서 오셨어. 승지 어르신이. 어서 차를 준비하게. 초서방이 노부인을 보고 급하게 말했다. 승지 어르신이 왜 갑자기 오셨다고 해요? 그분이? 노부인은 초서방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뒤에 있는 노인을 살폈다. 노부인은 한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머, 정말 승지 어르신이네? 노부인이 노인을 보고 놀라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 안았다. 월이구나. 네가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리다니. 월노파는 얼른 그 자리에서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이고 승지 어르신, 왜 이제 오세요? 좀 더 일찍 안 오시고. 월노파가 땅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말했다. 승지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당신은 빨리 시원하게 마실 것이나 준비해 오게. 초서방이 얼른 월노파를 일으키고 말했다. 그래요. 잠시 기다려요. 차를 준비할게요. 월노파가 얼른 부엌으로 가고 두 사람은 방 안에 들어가 앉았다. 객방에는 탁자와 의자만이 있는 간소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명후와 집사람 그리고 며느리마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구나. 노인은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초서방과 월노파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마님은 승지 어른이 집을 나가신 후 10여 년을 정화수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병이 다시 도져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도련님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님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아기씨를 낳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마님 친정에서는 어르신이 집을 나가신 후 도움을 끊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구나. 내가 절개를 지키고 의기를 잃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 사이에 집안이 엉망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까지 자네 둘이 키웠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자네 둘에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노인은 착잡한 음성으로 말을 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과 이 집에서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기 씨가 너무나 영특해서 마치 어르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초서방이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들어 가슴을 부여잡았다. 방 안에는 노인과 중산 2명만 남았다. 아이는 총명한 눈망울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의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다. 노인은 중산의 총명한 눈동자를 보며 자신의 어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팠다.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천하를 헤매다가 이 세상과 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었나? 노인은 가슴속에 몰아치는 회한으로 몸을 떨었다. 네 이름이 중산이냐? 노인이 부드러운 눈으로 아이를 보며 말했다. 예, 할아버지. 중산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똑똑한 목소리로 노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애미가 아이 이름을 중산이라 지은 것은 시아버지인 자신처럼 떠돌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기원을 표시한 것이리라. 무거운 산이 어디를 가겠는가. 노인이 중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심정은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다. 노인은 밭은 기침을 하며 흰천을 입에 대었다. 내가 오래 살아봤자 5, 6년 정도일 것이다. 그동안 이 아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겠구나. 나는 나의 절개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왔으니 나에 대해서는 여한이 없다. 그러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켜 험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을 다져주는 것이겠구나. 노인은 손자인 중산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